우리 아들 민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답게 순박하고 성실했죠. 농사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왔고 공부도 제법 잘해서 읍내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25이 되던 해 친구 소개로 만난 게 지금의 아니 그때의 며느리 정은이었어요. 첫인상부터가 그냥 딱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고 말도 곱게 하는 아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아, 정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밭에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김장철에는 앞치마 둘러매고 나서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이 정말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 같았어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렀는데, 그날 정은이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신혼 초의 정은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집 살림을 척척 해내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아버지 아침상도 차리고 농번기에는 점심 새참까지 싸서 들러 나오고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손수 담근 김치며 장아찌를 가져다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맛도 일품이었어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솜씨를 정말 기특하기 그지없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손주 현우가 태어났을 때는 그때가 정말 우리 집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나 봐요. 정은이가 애를 업고 밭일을 나서는 모습,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와서 애를 재우는 모습 그림 같았어요. 2년 후에는 딸 서연이까지 두 손주가 뛰어노는 마당을 보면서 이런 게 바로 천국이구나 생각했어요. 정은이도 아이들을 정성껏 키웠고 시댁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어머님, 제가 있는 한 민수 오빠 잘 챙기고 어머님도 잘 모실게요. 명절 때마다 하는 말이었는데 그땐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요. 문제는 민수가 30살이 넘어서부터 시작됐어요.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지고 술자리도 많아지면서 얼굴이 점점 누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좀 피곤해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은이도 처음에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아픈데도 정은이가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친정에 가는 일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그때 정은이 얼굴을 봤는데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서움. 아니면 귀찮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행복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황달기가 보이는 아들, 간경화, 말기라는 청천벽력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 정말 노랗더라고요. 흰자위까지 누런 게 너무 속상해서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엄마인 제가 이걸 몰랐을까? 자책이 밀려왔어요. 민수야, 엄마가 보기에는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엄마 그냥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아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예전에 농사일 하다가 허리 다쳤을 때도 괜찮다고 버티던 아이가 이번엔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싶었죠. 정은이는 어땠냐고요? 글쎄,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 저 좀 친정에 다녀올게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아들이 아픈데 며느리가 친정에? 보통은 남편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이틀 후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때 정은이는 또 친정에 가 있었어요. 어머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했어요. 진료실에는 저와 민수 단둘뿐이었죠.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말기에 가깝다고 보셔야겠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간경화, 말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간 기능이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건가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담담했어요. 아니, 담담한 척했겠죠. 엄마, 괜찮아요. 치료받으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보였어요. 진료실을 나오는 아들의 뒷모습이 갑자기 많이 늙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정은아, 빨리 들어와. 민수 검사 결과가 나왔어. 아, 어머님 그게 친정일이 좀. 내일 들어갈게요. 내일 남편이 간경화 말기라는데 내일 그날 밤 민수가 혼자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담배는 몸에 안 좋다고 평생 말렸는데 그날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아, 엄마, 저 죽는 건 아니죠? 32살 된 아들이 어린애처럼 묻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아들이 이렇게 아픈지. 무슨 소리야. 간 이식 받으면 괜찮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간은 어디서 구해요? 돈은 또 얼마나 들어요? 아들이 걱정하는 건 자기 목숨이 아니라 치료비였어요. 다음 날 오후에야 정은이가 들어왔어요. 민수가 검사 결과를 말해줬더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차갑더라고요. 목소리가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마치 남 일 같은 반응이었어요. 간 이식 받아야 한대. 생체간 이식이라고. 가족이 일부를 떼어주면 가족 누구? 정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야 알았어요. 며느리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나는 안 돼. 애들 키워야 되는데 수술하면. 핑계였죠. 핑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목숨이라도 줄 텐데. 그날 밤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이상해진 며느리의 태도와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정은이가 돌변했어요. 아니,
돌변이라기보다는 원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야겠죠. 어머님, 민수 오빠 치료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약 먹고 잠든 사이에 정은이가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간 이식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셨어요? 최소 5천만 원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에겐 너무 큰 금액이고 평생 만져보지 못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팔라고? 이 집은 시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어서 마련한 집인데. 아니야. 정은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대출도 받아보고.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민수 오빠 상태로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줘요. 집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마치 사업 얘기하듯이 남편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그렇게 차갑게 말하다니. 그런데 정은아, 너는 간 이식은 생각 안 해봤어? 부부잖아. 정은이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수술 받으면 애들은 누가 봐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 남편은 죽어가는데 본인만 위험하다니.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은이가 민수 몰래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네, 남편이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생명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문의 드리려고요. 등골이 서늘했어요.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보험금 타려고? 이게 정상인가요? 아, 그럼 사망 시에만 나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은이가 중얼거렸어요. 흠 3억이면 꽤 큰 돈인데 3억. 민수 생명보험금이 3억이라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정은이가 그럴 리가. 그날 밤 민수가 화장실 가려다 쓰러졌어요. 복수가 차서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었거든요.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정은아, 너도 같이 가자. 어머님, 저는 집에서 애들 봐야 돼요. 혼자 가세요. 애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옆집 아줌마한테 잠깐 부탁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밤새 민수를 돌보면서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죽어가는데 며느리는 집에서 잠자고, 이게 부부인가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이가 병원에 왔을 때 하는 첫 마디가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병원비가 벌써 2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아들 안부는 묻지도 않고 돈 얘기부터. 정은아, 민수는 안 궁금해? 아, 물론 궁금하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이렇게 계속 병원에 있으면 돈만 나가고. 그때 민수가 깨어났어요. 정은아, 와 있었구나. 오빠, 괜찮아?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는 척. 하지만 제 눈엔 다 보였어요. 그날 점심때 정은이가 또 다른 제안을 해왔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 명의로 된 적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깨야 할 것 같아요. 민수 적금까지. 그 적금은 아들이 결혼 전부터 모은 거였어요. 나중에 애들 교육비로 쓰려고 꼬박꼬박 넣어둔 그건 애들 교육비 아니야? 어머님, 아빠가 죽으면 교육비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빠가 죽으면 아직 살아있는 남편을 벌써 죽은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정은이의 차가운 눈빛, 보험금 문의, 전화, 그리고 그 무서운 말.
아빠가 죽으면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나 하는 걸까? 아니면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가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정은이가 또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이번엔 아예 애들까지 데리고 가겠다더라고요. 어머님, 애들이 아빠 아픈 모습 보면 상처받을까 봐요. 며칠만 친정에서 지낼게요. 그럴듯한 핑계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걱정된다면 병원에 더 자주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언제 들어올 거야? 글쎄요, 좀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좀 있다가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정은이가 떠나고 3일째 되던 날, 민수약을 가지러 집에 들렀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라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거실 소파는 뒤집어져 있고,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마치 도둑이 든 것 같았어요. 어머, 이게 뭐야?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완전히 물 한 병, 반찬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에 정은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놓던 김치며 밑반찬들이 하나도 이상했어요. 며칠 집을 비운다고 해서 냉장고를 완전히 비울 이유는 없잖아요. 안방으로 가봤더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옷장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정은이 옷은 물론이고 애들 옷까지 모조리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서랍을 뒤져보니 민수 통장들도 없어졌어요. 도장도 신분증도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옆집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어머, 민수 엄마, 언제 왔대? 아들은 괜찮아? 근데 우리 집이 왜 이래? 도둑이라도 든 건가? 옆집 호중이 엄마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이틀 전에 이삿짐 차가 왔었어. 이 집 며느리가 짐을 다 빼던데. 이삿짐 차요. 친정에 며칠 간다면서? 그럼 정은이가 언제 돌아온다고 하던가? 글쎄,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그런데 민수 엄마, 혹시 이사 가는 거 아니지? 이사. 남편이 죽어가는데 이사? 급하게 정은이한테 전화했어요.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아들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주면 하지만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정은이가 집을 비웠어. 이삿짐 차까지 불러서 짐을 다 뺐더라. 민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그럼 정은이가 집을 나간 거예요? 아들아, 진정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정은이가 도망친 거라는 걸. 엄마 애들은 현우랑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손주들. 내 손주들도 함께 사라진 거라는 걸.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정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드디어 받더라고요. 정은아, 어디 있어? 집이 왜 이런 거야? 전화 너머로 정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단호했어요. 오빠, 미안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오빠가 아픈 건 안 됐지만 저까지 같이 죽을 수는 없어요. 애들 생각해야죠. 애들 생각? 정은아, 제발 집으로 돌아와. 우리 이야기하자. 이미 늦었어요. 전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새로운 삶. 남편을 버리고
그럼 현우랑 서연이는? 애들은 제가 키울게요. 오빠는 이제 포기하세요. 포기하라고? 아직 살아있는 남편한테 포기하라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32살인 제 아들이 아이처럼 울더라고요. 엄마 정은이가 나를 버렸어요. 애들도 내 아이들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제가 며느리의 정체를 이제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정은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민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약도 제때 안 먹고 밥도 거의 안 먹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아, 그래도 살아야지.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아내도 애들도 다 잃었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몇 달 전에 조카 성호가 해준 말이 고모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서 거실에 CCTV를 설치하는 집이 많대요. 혹시 모르니까 고모 집에도 설치해봐요. 그때 무슨 소리야 하고 넘기려다가 성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성호와 함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갑자기 집에 설치한 그 소형 카메라가 생각났어요. 민수야, 엄마가 집에 가서 정리 좀 하고 올게. 사실 정리할 건 없었어요. 진짜 목적은 설치 놓은 소형 카메라에서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설치해 놓은 소형 카메라를 찾았어요.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너무 심장이 떨렸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니까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옆집 아줌마 아들 준호가 컴퓨터를 잘 한다고 해서 부탁했어요. 준호야, 이거 좀 봐줄래? 뭐가 들어있는지. 준호가 노트북에 꽂아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줌마 동영상 파일이에요. 근데 이거 보셔도 괜찮으실까요? 왜? 뭐가 들어있는데? 그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충격적. 더 충격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이미 다 겪었는데. 괜찮아. 틀어봐. 화면에 나타난 건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언제 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은이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응, 나야. 응, 민수 상태. 어떻냐고? 글쎄 점점 나빠지고 있어.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경쾌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응? 보험금? 그거 타려면 죽어야 하잖아. 보험금 역시 그것 때문이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니야. 간이식은 절대 안 해. 내가 왜 위험한 수술을 받아?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남편이 죽기를 기다린다는 소리였어요. 그래, 민수 죽으면 3억이잖아. 그 돈으로 우리 새 시작할 수 있어. 우리 새 시작? 자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곧 끝날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하자. 결혼. 정은이가 외도를? 고마워. 상우가 내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상욱이라는 남자 이름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화면에 남자가 나타났어요. 뒤에서 정은이를 껴안으면서 박상욱? 민수 직장 동료였어요. 몇 번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 민수랑 친하다던 그 사람이 이 망할 년! 이게 뭔 짓이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준호도 할 말을 잃었어요. 동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상우가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아.
자꾸 이상한 질문하고. 괜찮아. 조심하기만 하면 돼. 어차피 증거는 없잖아. 증거는 없다고. 이게 바로 증거인데. 그런데 정말 간 이식 안 해줄 거야? 당연하지 내가 왜? 그 사람은 어차피 오래 못 살아.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래 못 살아. 내 아들을 그런 식으로.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친정 엄마가 봐주신다고 했어. 우리가 신혼여행 다녀올 때까지만. 신혼여행. 남편이 죽어가는데 신혼여행 계획까지.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상우가 혹시 더 빨리 끝낼 방법은 없을까? 무슨 말이야? 약을 안 주면 더 빨리.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너무 위험해. 약을 안 준다고? 내 아들 치료약을? 준호가 동영상을 멈췄어요. 아줌마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 그래. 신고해야 해. 이 모든 걸 다 알려야 해. 하지만 먼저 민수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지. 준호야, 이거 복사해 줄래?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정은이의 외도, 보험금을 노린 계략, 그리고 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려는 잔혹한 계획까지. USB 동영상을 민수에게 보여줄까 말까.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아들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충격적인 진실까지 알려주면.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민수야,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뭐요, 엄마? 노트북을 병상에 올려놓고 동영상을 틀었어요. 처음엔 별 반응 없던 민수가 박상욱이 나타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 다 봐야 해. 3억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간 이식은 절대 안 해라는 정은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은이가 정말 그래. 아들아, 이게 진실이야. 하지만 약을 안 주면 더 빨리라는 부분에서 민수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이 나쁜 여자가 이 못된 년이 평생 욕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아들이 그날은 정말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엄마 상욱이는 제 친구였어요. 제일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 아내의 배신보다 더 아팠나 봐요. 민수가 목 놓아 울었어요.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나서 아들 눈에 다른 빛이 보였어요. 분노? 아니면 의지? 엄마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래. 그러려고 해. 그리고 애들을 찾아와야 해요. 제 아이들이에요.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현우 11살 큰손주였어요. 할머니예요? 어머, 현우야. 너 어디 있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저희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랑 계속 있어요. 이상한 아저씨 상욱이 얘기인가 봐요. 현우야, 지금 어디 있어? 외할머니 집이요. 그런데 할머니, 엄마가 아빠 죽었다고 했어요. 정말이야. 죽었다고? 아직 살아있는 아빠를 죽었다고?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현우야, 아빠야. 아빠 안 죽었어. 아빠, 진짜 아빠예요? 전화 너머로 현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새 아빠 있다고 하고, 저희한테 아빠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새 아빠, 벌써. 현우야. 서연이는? 서연이는 울기만 해요. 아빠 보고 싶다고.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마 정은이가 발견한 모양이에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애들을 데려와야 해요, 당장. 아들아,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 아이들이에요. 그날부터 민수가 달라졌어요. 죽을 것처럼 무기력하던 아들이 갑자기 투지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조카 성우가 병원에 왔어요. 고모, 인터넷에 글 하나 올렸어요. 무슨 글? 아픈 남편 버리고 도망친 며느리를 찾습니다라고.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 일부도 올렸어요. 인터넷에 정은이 사진을? 성호야, 그래도 괜찮을까? 고모, 요즘 세상에 이런 건 다 공개해야 해요. 숨기면 더 당해요. 그 글이 대박이 났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남편이 아픈데 외도까지? 아이들이 불쌍해 죽겠다. 경찰서에 신고했나? 그리고 3일 후 기적 같은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정은이라는 분 찾으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 카페에서 일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상욱이라는 남자랑 같이. 드디어 찾았어요. 정은이를 찾았어요. 어디세요? 부산 해운대의 블루커피라는 카페입니다. 부산. 그렇게 멀리 도망갔나 봐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부산 가요. 아들아, 내가 이 상태로 부산을? 할 수 있어요. 제 아이들 찾으러 가야 해요. 그때 성호가 말했어요. 형, 혼자 가면 안 돼요. 저도 같이 가고, 동네 아저씨들도. 몇 명 데리고 가요. 왜? 그 여자가 맨정신일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발버둥 칠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궁지에 몰린 쥐가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 갈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이제 증거도 있고, 사람들도 다 알고, 무서워할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여자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민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엄마 이제 진짜 끝낼 거예요. 모든 걸 다. 부산행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간 이식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받을 거야. 근데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사실 걱정이었어요. 5천만 원, 우리 집 다 팔아도 모자랄 돈이었죠.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부산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 성우와 동네 아저씨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고모, 확인했어요. 정말 여기 있어요.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정은이가 나타났어요. 상욱이랑 팔짱 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저기 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은아. 민수가 소리쳤을 때 정은이가 깜짝 놀라더니 상욱이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성우가 재빨리 막아섰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왜 이러세요? 왜 저를 막으세요? 형수님. 아니 이제 형수님이 아닌 남편 버리고 도망다닌 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은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뭔 소리예요? 민수가 다가왔어요. 3주 만에 본 아내에게 물었어요. 정은아, 현우랑 서연이 어디 있어? 오빠 왜 여기까지? 내 아이들 어디 있냐고! 민수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상욱이가 나서더라고요. 야, 민수야, 그만 좀 해. 정은이가 싫다는데 닥쳐! 내가 뭔데!
그때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나갔어요. 정은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편이 죽어가는데.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 다 있어. 성호가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틀었어요. 정은이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어요. 3억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간 이식은 절대 안 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여자 진짜 나쁘네. 남편 아픈데 바람 피웠어. 아이들은 어디 있는 거야? 정은이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 남편 죽기를 바라는 거야? 제가 소리쳤더니 정은이가 완전히 화를 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전체 인생 살 거예요. 내 인생. 남편과 아이들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전 더 이상 그 집안 며느리 안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20년 넘게 참고 살아온 게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이 나쁜 년아! 평생 욕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이야? 남편이 죽어가는데 바람 피고 아이들 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나 봐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상욱이가 정은이 손을 잡고 도망가려 했어요. 가자, 정은아. 하지만 동네 아저씨들이 막아섰어요. 어디 가려고? 놓으세요. 우리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남의 가정 파괴한 게 개인적인 일이야? 경찰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성호가 핸드폰을 꺼내서 경찰에게 보여주면서 경찰관님, 이거 보세요. 결혼 사기에 살인 미수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일단 모두 서에서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정은이가 발버둥 쳤어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이혼하고 싶다는 게 죄예요? 이혼! 내가 언제 이혼 얘기했어? 민수가 물었더니 정은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남편 죽기만 기다렸으면서. 제가 소리치니까 정은이가 완전히 화를 냈어요. 네, 맞아요. 기다렸어요. 그 지긋지긋한 시댁 생활 끝내고 싶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저런 악녀가 아이들이 불쌍해. 경찰서에서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USB 동영상, 보험금 조회 기록, 아이들 납치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현우와 서연이를 찾았어요. 정은이 친정에 맡겨져 있던 아이들을. 할머니, 아빠! 아이들이 울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났어요. 할머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아빠 죽었다고 해서. 괜찮아, 현우야. 이제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현우, 서연이도 있고. 간 이식은 받을 거야 반드시. 사실 그때까지도 돈 걱정은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터넷에 올라간 우리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성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힘내세요. 아드님 간 이식 꼭 성공하길. 악한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 가족 응원합니다.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이 모였어요.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했어요. 마침내 진짜 마지막 싸움에서 이긴 거였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건강해진 민수가 앉아 있어요. 간 이식 수술이 성공한 지 8개월 때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엄마, 제게 간을 준 거 후회 안 하세요?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이 간을 일부 기증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당연하지. 엄마 간이면 어때? 내 아들 살리는 건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디어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었죠. 마당에서 현우와 서연이가 뛰어놉니다. 할머니, 아빠, 이것 봐요.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들고 와요. 4명이 손잡고 서 있는 그림. 엄마는 없어요, 할머니. 아빠, 현우, 서연이만 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현우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한때 엄마가 새아빠 있다는 말에 상처받았던 아이가 지금은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전 커서 의사 될 거예요. 아빠 같은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기특한 손주. 이 아이가 겪었던 상처들이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은이는 재판에서 살인 공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상욱이도 마찬가지고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여자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사랑.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게 사랑인가요? 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인 관계에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배우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날 정말 시원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구현된 기분이었죠. 요즘 민수는 집 근처 농협에서 일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엄마, 제가 이제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해야죠. 천천히 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인연도 생겼어요. 수술할 때 간호사로 일했던 은주 씨, 민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어머님, 민수 씨가 정말 착한 분이에요.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한 번 크게 당한 일이 있어서 혹시 이 사람도 하지만 은주 씨는 달랐어요. 정은이와는 정반대로 진짜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은주 이모, 오늘도 와요? 당연하지. 현우, 서연이 안 보면 이모가 섭섭해. 며칠 전에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은주 씨랑 재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혼 솔직히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은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애들은 어떨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잖아. 정말 그래요. 현우와 서연이가 은주 씨를 진짜 이모처럼 따라요. 억지로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제는 은주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현우, 서연이 친엄마가 될 수는 없지만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볼게요.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죠. 정은이 같은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가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해주고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뽀뽀해주고 이런 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정은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이야기가 TV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가족을 지킨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진짜 어머니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아드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 있다는 것 진짜 소중한 거예요.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 가족처럼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지금 이 순간도 민수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고 은주 씨는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되찾은 진짜 행복이에요.